브라블루진입니다. 저는 지금 화성에 있는 자동차 튜닝 업체 볼드라는 곳에 와서 제 레이의 회전 시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쯤 전에 회전 시트 장착해서 캠핑카 개조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 막 개조를 받고 있어요. 장착 시간은 총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시고 지금 사장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작업하는 공장이 굉장히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한 공장 보면 기분 되게 좋죠. 딱 작업하신 사장님의 성격이 딱 드러나는데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어서 물건을 딱 이제 원하는 물건을 바로 찾아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해준 게 너무나 일단 마음에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데모카가 한 대 있어요. 레이로 딱 데모카가 있으신데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위에 루프탑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루프탑은 프랑스제인데 좀 특이한 제품이에요. 에어 텐트로 바람을 넣어서 이용하는 텐트인데 이런 루프탑 텐트가 하나 올라가 있고 제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루마카 어닝 그리고 프론트월은 정품, 저는 이제 사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데모카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실내에 이렇게 다 가죽 트리밍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갈색이랑 약간 아이보리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안에 내장재들 예전부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음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제 차는 이렇게 현재 운전석이랑 보조석 다 뗀 상태예요. 지금 사장님이 제 시트 들고 가셔서 개조 작업을 하고 계세요. 개조가 완료되면 보여드릴 건데 그동안 데모카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 해요. 이렇게 지금 제가 데모카에 차량 시트를 돌려놨습니다. 뒤보기 모드로 해놨어요. 지금 순정 레일이에요. 순정 레일이어서 뒤로 이렇게 최대한 보냈을 때 여기가 안 닿더라고요. 여기가 닿을랑 말랑 하는데 안 닿아요. 물론 시트를 많이 눕히면 뒤로 많이 젖히면 닿지만 뭐 그렇게까지 안 젖혔다고 했을 때 공간 여유가 살짝 있더라고요. 그 말은 그만큼 앞공간이 좀 적다는 뜻이겠죠. 돌렸을 경우. 로디 시트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로디 시트는 평탄했을 때 높이가 더 낮아요. 높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훨씬 낮고 높이가 훨씬 낮아서 거의 요 정도의 공간이 생겼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순정 레이 시트를 회전했을 경우 지금 높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몇 센치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랑. 그러니까 로디 시트는 여기밖에 안 오고 높이적으로 손해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디 시트는 높이가 낮아서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평탄할 때 시트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눕잖아요. 돌려져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얘가 일로 오고 그다음 쟤가 일로 옵니다. 평탄화되죠. 한마디로 평탄했을 때 공간이 아예 없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로입니다. 저는 지금 공간이 남아있죠. 평탄화를 이 위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공간이 남아서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로디 시트는 그게 안 되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 로디 시트는 이쪽에다 숄더렛을 둡니다. 그래서 뒤쪽 공간도 활용이 어려운데 지금 보면 굉장히 남죠. 이게 시트를 레일을 끝까지 옮긴 거예요. 되게 많이 남아요. 순정 상태보다 더 남습니다. 돌리고 나니까 더 남아. 의자가 원래는 더 튀어나온 게 일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이쪽도 활용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제가 줄자만큼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렁크 문 닫고 쟀을 때 183 정도 나오네요. 183. 그리고 운전석 시트가 더 짧게 나오겠죠? 170 전후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장단이 뚜렷하죠. 장점은 밑에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수납에 여유로움이 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0cm 정도 더 올라왔다. 그 다음에 길이도 10cm 이상 짧아졌다. 거의 길이는 20cm 정도 짧아진 것 같아요. 원래는 거의 2m 이상의 길이가 나오는데 지금 180cm 안 나오니까. 그리고 운전석 쪽은 어떻게 핸들 때문에 더 많이 가려지잖아요. 원래도 운전석 쪽은 조금 짧은데 170 전후로 나오니까 키가 한 160 전후이신 분들이 주무시기에 적합할 것 같아요. 키가 좀 큰 커플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시트에서부터 천장까지 길을 재본 제일 높은 데가 97 정도 나요. 높이가 97. 그러니까 로디 같은 경우 높이가 105cm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 10cm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게 평탄화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1.5를 먹죠. 그러니까 95 정도 되고 또 평탄화할 때 그냥 딱 이렇게 의자 위에다 올리면 의자도 살짝 눌리면서 그냥 95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높이를 높이면서 다리 같은 거 브라켓 같은 거 높이면 어떻게 해서든 높이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전석은 보조석이랑 뭐 비슷한 것 같고 지금 운전석 시트를 이렇게 심었는데 제 차는 조금 뻑뻑하게 돌아가요. 이게 차마다 조금 편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정을 하고 계세요.
시트를 들고 이거 해야 돼. 나는 허리가 안 좋아갖고 힘도 없지만 허리도 안 좋아서 이런 작업 못해. 자동차 튜닝으로 제 생각에 대표님처럼 먹고 살려면은 이 의자를 번쩍번쩍 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가운데 콘솔을 현재 분리했는데 이 콘솔은 탈부착식으로 개조를 해서 다시 부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수 있어. 보조석 밑에서 이렇게 빼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차 팔 때까지 모르시는 분이 있대. 그리고 너무 낮은 트림에선 이게 없다는 말도 있는 것 같고. 회전 시트 개조를 마쳤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콘솔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돌릴 때 이제 사각형이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면서 돌기 때문에 콘솔을 제거해야 합니다. 콘솔은 현재 순정 상태고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셨어요. 손을 안에 넣고 볼트 하나만 풀어주면 됩니다. 20-30바퀴 정도. 금방 되네. 조립보다 푸는 게 일단은 확실히 간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빼면은 안에 2열의 열선 시트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연결되는 커넥터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커넥터도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손으로 엄지손가락 누르고 빼면 분리가 되죠. 그러면 얘를 잠깐 내려다 두고 이렇게 공간이 생긴 상태에서 시트를 돌려봅니다. 회전 시트는 이 헤드레스트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마도.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먼저 꽂아 보고요. 시트 돌릴 때 운전석 쪽은 약간 작업을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최대한 낮추고 앞뒤로 움직여주면서 하는데 먼저 앞으로 가장 많이 당기고 돌립니다. 살짝 뒤로 가서 또 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릴 때 반대편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핸들이랑 닿았죠?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요 차체랑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뭐 난이도가 있다면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먼저 위로 올립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의자를 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안으로 당기면서 돌려줘요. 이렇게 안으로 당기면 시트가 운전석 핸들이랑 딱 서로 맞닿게 되는데 시트가 가죽이다 보니까 속이 살짝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돌리면은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당기면서 이렇게 약간 힘을 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령만 익히면은 힘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돌게 되죠. 돌게 되면 약간 앞으로 이동을 하고 운전석 시트를 올립니다. 이게 반대편이 있어서 이쪽에서 올리기 좀 어려워. 완성! 운전석 쪽은 살짝 난이도가 있었죠. 핸들 쪽을 살짝 밀면서 돌려주는 센스가 좀 필요했어요. 근데 아마 익숙해지면 한 15초? 뭐 그 정도면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보조석은 진짜 간단합니다. 보조석은 밑에 레버 젖히고 나서 앞으로 바깥 방향으로 돌리면 끝나요. 또 돌리면 이렇게 중간에 앉아서 밖으로 볼 수도 있고 레버는 플러스 레버는 한 번 딱 살짝 시트를 움직이고 나면 안 건드려도 계속 돌아요. 끝까지 자유롭게 돌죠. 끝에 가서 고정이 되는 스타일이어서 아주 간단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뒤로 최대한 젖히고 앉기 편하게 약간 뒤로 더 눕힐 수도 있어요. 약간 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가 있죠. 이 앉는 게 핸들 때문에 운전석이 조금 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은 사실 키가 크신 분들이 앉으면은 다리 부분 조금 걸적거리긴 해요. 보조석 쪽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이야, 이게 회전 시트 6개월 걸려서 했어요. 아, 너무 좋네. 원상 복구도 한번 해봐야겠죠. 보조석은 간단하죠. 올려서 뭐 의자 시트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네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저는 운행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운행했는데 오늘은 갈 때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만이 운전석을 원복하는 거 먼저 얘를 좀 낮추고요. 네. 촬영 장비 있어. 낮추고 이게 이 촬영 장비만 없어도 저쪽에서 해도 되는데 얘가 살짝 돌리고 이렇게 돌리다가 걸릴 때쯤에 와서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조절, 한 번 더 조절. 금방 하죠?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콘솔을 원복을 합니다. 아마 저는 이 콘솔을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평탄화도 해야 되고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자, 밑에 이렇게 보일 텐데 여기다가 얘를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을 때 물론 열선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끼우면 돼요. 이거 끼우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방향이 어쨌든 한 방향으로만 들어가거든요. 끼는 건 굉장히 간단하고 빼는 것도 눌러서 빼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콘솔을 내려놔요. 이제 방향은 물론 컵홀더가 앞쪽이고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원래는 콘솔이 아마 정가운데 위치했을 텐데 운전석 시트가 살짝 일로 왔어요. 그래서 운전석 시트에 좀 가깝게 내려놓게 되고 요거를 함께 주십니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꽂아요. 보시면 지금 구멍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구멍이 2개 있는 차도 있고 하나 있는 차도 있다고 하는데 이 앞에 구멍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뒤로 잘 조절을 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방금 살짝 보여줘 느낌. 됐습니다. 눈으로 아니네, 안 보였네. 찾았어. 구멍 찾았어. 이게 끼우는 게 너무 어려우면은 부속품이 있어요. 안에 철제 구조물 부속품을 여기다가 끼우고 나서 끼우면 딱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원치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속품이 이제 차량 밑을 뚫고 지나가야 돼서 만약에 캠핑카로 개조할 때 밑에 뭘 깔 때 그 부속품 때문에 좀 걸리적거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부속품을 안 넣었더니 조금 어려운데, 이게 쉽게 하시는 분들은 부속품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구멍이 2개였고 하나에다가 저 볼트를 감았죠. 하나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게 원래 붙어 있었던 마감재입니다. 요 마감재를 어느 쪽이 위야? 이렇게인가?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 한쪽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3분의 2 지점에서 잘라가지고, 그래서 넣으면은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만 이제 감수하면 되는 거죠.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순정 상태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캠핑카로 완전히 개조하신 분들은 순정도 중요하지만 편리함이 더 우선이죠. 왜냐면 이거 콘솔을 편리하게 바꿔준다면 why나 바꾸면 좋잖아요. 그런데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까지는 아니신, 그러면서 회전 시트 적용해서 순정 상태에서 차박을 즐긴다, 차 크니까 가신다, 이런 분들은 순정 상태를 되게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걸 살려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대로 가서 아마 버리고 이제 우드 같은 걸로 어떻게 좀 뺐다 뺐다 더 쉽게 하는 걸로 제작을 해서 적용을 하겠죠. 영상을 제가 촬영하려다가 못 찍어서 뒤늦게 추가를 해보면요, 이 높이 조절하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등받이를 젖히는 이 레버가 좀 뻑뻑해졌어요. 이렇게 좀 반응을 안 해. 손을 좀 움직이면 그때 반응을 합니다. 요게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회전 시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게 뭐 걸림돌 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연까지 마쳤고 저는 이제 이 차 끌고 캠핑카 개조하러 갑니다. 캠핑카 개조는 약 한 달 정도 걸릴 거여서 그동안은 제가 다른 차들 이렇게 타면서 또 재밌는 영상도 많이 찍어 볼게요. 제가 오늘 볼드에서 서비스 받았는데 사장님의 어떤 운영 철학 이런 것도 너무 좋아 보였고, 물론 저는 이제 서비스를 받아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꼼꼼히 작업을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화성에 있는 볼드니까 연락처는 제가 고정 댓글 그리고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는 캠핑카 완성된 후에 보자고요. 뿅! 야, 여러분들 제가 레이를 보냅니다. 지금 레이 시트 회전해놨죠. 이 시트 이렇게 회전해놨는데 안에 파워뱅크 하나 있고 지금 다 뺐어요. 순정 상태의 제 레이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안녕. 그동안 즐거웠다 레이야. 네. 이것도 제가 어제 다 달아놨는데 이게 뭐 작업할 때도 사실 도움 되긴 하거든요. 아님 말고 순정 상태로 이용을 잘했던 레이와 이별을 하고 약 한 달 후에 레이 캠핑카로 변경된 모습을 보게 되겠죠. 아마 중간에 한번 와서 어떻게 만드는 게 뭐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순정 상태 레이 안녕.